해질녘이 너무 중요하다. 해뜰 무렵이 아니라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에 빛이 약해진 모양의 해설픽이 쫙 비치는데 그래서 금빛이라고. 해설피의 해질 무렵의 금빛에 울음을 울음소리 어떻게 해야 돼? 엄청 빠르게 반복적인 템포로 빠른 템포 아닙니다. 금빛 게으름 울음 우는 곳 끝이 곳으로 끝나니까 끝글자를 반복할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지? 가분이라고 기억해야 돼. 가분. 그곳이 차마 꾸민들 빛이야. 시적 안정감과 통일성. 그리고 봐봐. 후렴구에서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집약돼. 그리움의 정서가 완전 응축되어 있다. 꿈에도 잊을 수가 없는 내 고향. 너무 평화롭네요. 너무 한가롭네요. 고향의 전경 1년에서는 넓은 벌판과 그리고 실기천의 이미지, 항소의 이미지를 생각해주세요. 이연으로 갈게요. 지라로해 이런 거는 당연히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시어들이라고 적지도 마세요. 질화로는 지금 여러분은 인덕션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집에 없는 소재다 라고 하면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소재죠. 지라로에 재가 식어졌다 라고 하면 시간이 흘렀어. 시간의 경과에다가 밑줄 식었다라는 거에서 촉각으로 여러분이 감각을 느낄 텐데 촉각에다가 밑줄 이제 늦은 밤이 깊어지면 빈 밭에다가 밑줄 끄시고 수확을 다 했어. 그루를 다 뱄기 때문에 밭에 곡식들이 쭉쭉쭉쭉쭉 자라있지가 않아. 쌀들이 벼가 다 자란 상태가 아니라 다 베어버렸어. 그러니까 밭이 비어있다라는 거야. 빈 밭에다가 밑줄 끄시고 수확을 끝냈기 때문에 그럼 계절은 어때요? 빈 밭이라는 거에서 수확이 끝났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떤 계절적 배경의 이미지 옆에다가 가을 이제 수확이 다 끝난 빈 밭에 밤바람 소리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밭이 비어있으니까 바람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말처럼 휘몰아칩니다. 말이 달리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빈 밭에 밤바람 소리를 어떻게 살아있게 표현했다고? 말이 달리는 소리로 말을 달리고 밑에다가는 활류 살아있는 것처럼 빗대어 표현하는 거 활류 이렇게 박해 이미지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기법 길게 롱테이크 기법으로 집 안으로 카메라 집어넣습니다.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 지프로 만든 벽이지 이거를 아이고 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이고 하고 도다 보이시는 곳 거기가 어디야? 마이 홈타운.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집이야. 늙은 아버지가 어떻다? 집벽에 이런가에서 가난에다가 밑줄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고단해 보이시는군요. 고단에다가 밑줄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그곳이 차마 꿈엔들리 칠이야. 가을밤 풍경에 이제 수학을 다해서 밤바람 소리가 말처럼 달리는 그러면서 가을밤 풍경 얘기하고 우리 가족 얘기하고 아버지에 대한 회상. 그럼 1년에서는 가족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짝수의 이연과 사연은 유달리 가족의 모습이 드러나. 이연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사연에서는 어린 누이랑 아내의 모습이 드러나니 일단 3년 갈게. 흙에서 자란 내 마음에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시고 막 돈에서 자란 거 아니잖아. 마약에서 자란 내 마음 아니잖아. 흙이라는 거에서의 순박한 이 토양 그대로에서의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 파란이 아니라 파란 하는 이유는 뭐다? 리듬감 형성하고 의미, 파란 색깔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파란 하늘빛 밑에다가는 시각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순수해서요 파란 하늘빛을 보며 무지개 좀 쫓아가 본 적 있는 사람 여러분 무지개 좀 잘 안 생겼죠 어린 시절에 그리고 뭐 구름을 내가 꽂혀가지고 그 구름을 쫓아갔다 쌤은 조금 초등학교 유치원 때 그런 기억들이 좀 있기는 해요 저거를 내가 잡으려고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본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줘. 흙에서 자란 순수한 마음이라서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서 꿈과 동경의 하늘빛이 그래서 거기다가 대고 뭐를 자기가 놀잇감으로 만든 화살을 하늘 향해 쐈대. 하늘을 맞추려고 하늘을 향해 막 쏘아든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동경의 마음이야. 그 하늘빛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늘 향해서 이런 거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여기에다가 해서 탕 날리니까 새 맞추는 게 이거 뭐지? 새총. 다른 이름 있지 않니 얘들아? 새총인가 그냥? 그거 이걸로 가지고 안 놀았지? 비비탄 가지고 놀았지? 놀이 문화가 너무 우리 세대가 다르네요. 네. 이빨이 뽀사졌으면 좋겠네.
고등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선생님이네 얘들아. 잠쉴 수 있겠니? 잠쉴 수 있겠니? 그래 가지고 넣을까? 새총? 맞아. 이 새총으로 좀 더 당당하게 여러분을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그 크기에서 자란 내 마음 순수하지? 그지? PC방에서 현질하면서 자란 내 마음이 아니잖아. 크기에서 자란 내 마음이잖아. 순수하고 순박하지? 그러니까 그 하늘빛에 손을 닿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만든 나무, 화살 이런 장난감으로 그걸 하늘 향해서 막 쐈으면 휘잉 하고 떨어졌겠지. 하늘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풀숲에 막 떨어진 거야. 나무숲에 떨어져서 그러면 그 나무숲을 막 헤치면서 그 내가 화살을 주워대면 내 몸이 적잖아. 이슬이 나무 풀숲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휘적시던 밑에다가는 무슨 감각? 촉감. 그리고 함추름의 단어 뜻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방언으로요. 적거나 서려있는 가지런하고 차분한 어지러운 모습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지러진 모습이라고 하면 안 되지.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에다가 쌤 말 좀 들어줘. 진짜 쌤이 김천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서 느낀 감정 중에서의 일관성은 쪼잔한 문제는 나올 수 있다는, 얼마 꼼꼼하게 봤는지에 대한 문제는 진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함추름이라는 것이 막 이지러진 모습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이 막 더워졌으니까 휘적쉬었으니까 이지러진 상태가 될 수도 있겠군. 헝클어진 상태가 될 수도 있겠군. 아닙니다. 가지런하고 차분하게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이런 이미지로 함추름 기억하셔야 돼요. 꿈과 호기심으로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요. 그 화살을 풀숲에서 막 헤치면서 주워내면 이슬에 내가 젖었다. 그 유년 시절에 넣으려고 합니다. 유년 시절에다가 몇 줄? 좋아, 사연으로 갈게.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막 이런 거 이미지 모아나 이미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 머리를 날리고 있는 어린 누이. 내 사랑하는 어린 누이에다가 동그라미. 머리카락이 곱슬머리라서 굽실굽실거리는 그 머리카락을 전설 바다의 밤물결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어. 지급법이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 아내에 대한 애정을 팔불출처럼 남자가 드러낼 수는 없잖아. 정지용 시인이 그래도 1930년대 사람인데, 그러니 평범하고 소박하다라는 걸로 아내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다, 평범. 예쁠 것도 없다, 소박. 하지만 우리 아내의 이미지는 밑줄 그어봐봐. 사계절 동안 발을 벗은 아내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농사일의 바빠에다가 밑줄 신발 하나를 제대로 신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은 가난하다, 고단하다. 가난의 동그라미, 고단에다가 동그라미. 따가운 햇살을 등에 받으면서 따가운 햇살 밑에다가는 촉각. 이 삭을 줍던 곳. 누이와 아내는 그만큼 고단한 농경 생활을 했다는 거야. 고단한 농사일을 했구나. 그곳이 차나 꿈엔드리칠이야. 마지막 연으로 갑니다. 하늘의 성근별, 성근에다가 동그라미. 빽빽하다 할까, 듬성듬성하다 할까? 성글다. 빽빽하다 땡. 듬성듬성하다. 이런 거 단어 뜻 괜찮지 않니? 해설빛, 해질 무렵에 빛이 약한 모양. 함추름 하면 차분한 모양. 그리고 성글다라고 하면 듬성듬성. 하늘에 하나 둘 듬성듬성 뜬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별이 발을 옮기고 있대요. 동화적이네, 신비롭네. 별이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 서리 까마귀가 우지직고라고 하면 청각에다가 동그라미.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이라는 거에서 아무래도 이 시적 화자의 고향은 먹을 것이 풍족한 보다는 좀 가난하고 고단함은 있었다라는 거야. 그지? 풍요로움도 있었겠지만 일단 가난에다가 밑줄, 흐릿한 불빛 밑줄 끄시고 역시 가난. 돌아앉아서 도란도란 거리는 곳, 단란에다가 밑줄, 정겨운에다가 밑줄. 자, 그럼 흐릿한 불빛은 시각적 이미지고 도란도란 거리는 거는 청각적이라고 볼 수 있겠니? 그곳이 차마 꿈엔드리칠이야. 괜찮나? 오케이. 너무 중요해.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럼 가볼게. 후렴구의 기능, 출제, 무조건. 여러분만의 표시 없습니까? 무출 나왔을 때 여러분만의 표시 없나요? 네. 표시해주세요. 각 연의 시상을 매듭지어서, 이거 너무 중요하다. 연과 연을 구분에다가 밑줄, 그리고 연과 연을 이어준다는 말도 다 동일한 말이잖아. 연과 연을 이어주면서, 그리고 1년과 2년, 1년 끝났네, 2년 끝났네, 연을 구분하는 거. 시 전체의 안정성과 통일성.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과 형성,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시킨다. 괜찮지? 시에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 안 나오면 그냥 손가락을 걸겠어. 공감각적 이미지 이번에 시험에서의 가장 핵이다. 핵. 파란 하늘빛 검은 기민머리 시각. 얘기하기 지줄된다. 서리 까마귀 우짖는다. 우리 가족들이 도란도란 거린다. 청각. 제가 식었다. 따가운 햇살 촉각.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런 감각적 이미지는 생동감 그리고 화자의 그리움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환기합니다. 시의 구조는 홀수연인 135에는 정경이에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 135연에서는 평화에다가 밑줄 고향의 이미지야. 순수 밑줄 아름다운 고향에 135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 근데 짝수연인 2사에는 아버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어린 누이 그리고 아내 가난하고 고단한 고향의 이미지 가난하고 힘겹지만 괴롭다라고 하면 오일까 있을까? 가난하고 힘겨웠던 괴로웠던 아닙니다. 평화 그 자체 피스풀한 공간.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고향에다가 밑줄 기억해주세요. 네. 어디에다가 연습을 해볼까? 이거 다 하고 할게. 1번 갈게. 작품의 가장 적절한 것은 토속적 시어에다가 밑줄, 이때다가는 향토적이라는 말도 하나 적어주시고 계절의 변화는 찾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아요. 하지만 가을의 이미지는 있었어. 비인밭이라는 거에서 가을의 이미지는 있지만 계절의 변화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에서의 비유적인 표현은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는 누이의 기민머리이기 때문에 고향 들판에다가 X A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 그곳이잖아. 꾸맨들이 집이야. 정서집약에다가 밑줄 4번으로 갑니다. 창작 활동 초기의 정지용은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형성한 동적이면서도 이국적인 이미지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을 주로 창작하였다. 또한 이와 대비되는 향토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창작하기도 했다. 정지용의 시는 섬세한 이미지와 세련된 시어를 보여주며 193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순우리말이나 사투리 시어로 사용하는 한편 일상 언어를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로 변형을 해서 밑줄 꺼줘! 일상 언어에다가 밑줄 시어를 선택 다듬는 데 탁월하다 에다가 밑줄 끄시고 조탁이라고 합니다. 다듬을 조자 닦을 탁자 사용해서 시어를 조탁한 시인이다 라고 하면 정지용을 떠올려주세요. 시어를 조탁했다 무슨 뜻이라고? 다듬었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시어를 갖고 와서 시의 상황에 맞게끔 조탁했다. 만들 조자 탁자 사용해서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서리 까마귀 얼룩 빼기 작품의 이국적 이미지에다가 X 이국적인 거는 뭐 갖고 올 건데? 위스키, 블루진 이런 게 이국적 이미지죠. 5번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5번은 위에 이 공간에다가 충분하려나?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올까? 이렇게 쭉 공간감 이번 시험에 치트키가 된다. 확신합니다. 시험 치고 나서 공감각적 이미지 안 나는데요 라고 하면 쌤이 교문 앞 신호등에서 속보 대제를 하고 있을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나왔다라는 그 안타까움으로 공감각적 심사. 근데 틀린 사람은 신호등에서 팔굽혀펴기 100회 실시하도록 할게요. 공감각적 심사 무조건 맞춰주기로 약속. 기존의 심상에서 이 대상이 지닐 수 없는 창의적 심상으로 옮길 이 전이가 돼야 돼. 암이 전이가 된다.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적 대상이 지니는 앞에 말생략했다. 시적 대상이 지니는 기존의 심상. 푸른 종소리라고 하면 주인공이 푸른이야, 종소리야. 주어를 찾아. 종소리가 푸르다잖아. 종소리가 지니는 기존의 심상은 종소리는 댕댕댕. 여러분이 눈을 감아도 종이 울렸네. 밥 먹으러 가야 되겠네. 점심시간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귀가 있기 때문에. 청각의 대상이 푸른 종소리, 푸른 색깔의 종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 푸른 색깔 지닐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기존의 심상 청각을 옮겨간 심상 시각화하는 거야. 오케이? 기존의 심상에 옮겨간 심상화. 딱 공간이 그 5번 위에다가 적으면 되겠는데 기존의 심상에 창의적인 심상으로 옮길 전, 옮길 이, 전이 딱 적어놓고 쌤이 한 말대로 한번 해보자. 주인공을 찾아야 돼. 시적 대상을 찾아서 그 주인공이 옮길 전, 옮길 이 하는 거야. 알았지? 푸른 울음
울어 예의리. 예의리에 중복집된 거 느낌 와요? 내의리일 것 같잖아. 내다, 여다 할 때 그 내자. 그래서 푸른 울음에다가 동그라미. 창규 울어요 라고 하면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어? 창규가 막 엎드려서 어깨를 들썩들썩 거리는 거에서도 알 수 있어. 근데 창규가 옆방에 있는데도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뭐로? 청각입니다. 그래서 울음 밑에다가 청각. 푸른 색깔의 울음은 본 적이 없어. 청각을 시각화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2번 갈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다.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대. 주인공 누구지? 가득 차 있는 대상 주어를 찾아봐봐. 풀벌레 소리. 그러니까 풀벌레 소리는 막 귀뚜라미 소리부터 해서 밤에 할머니 댁이 너무 아파트지. 할머니 댁이 아파트인 이 엄청난 세대.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구나. 논뚝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세대. 어쩌면 좋을고. 근데 이 고성산 뒷산에서 기숙사에서 좀 누워있으면 풀벌레 소리 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할매 무덤 근처에서 밤에 풀벌레 소리 청각적 심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줄 거라고 믿어요. 풀벌레 소리 밑에다가 청각. 이게 가득 차 있대. 소리가 가득 차 있대. 차 있는 거는 시각적 대상이잖아. 청각의 시각화. 옆에다 똑같은 거 하나 연습 문제 가겠습니다. 풀벌레 소리 발로 차면 옆에다 적어보자. 풀벌레 소리 발로 차. 풀벌레 소리 발로 차. 그러면 풀벌레 소리 청각인데 발로 찰 수 있는 대상 시각이어야 되겠지. 그지? 아 물론 내 피부로 닿는 거니까 촉각이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대상 촉각이라고 했을 때 틀렸다라고는 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각적인 대상이죠. 풀벌레 소리 발로 차 옆에 적으셨어요. 청각의 시각화. 됐나요?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춥나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파릇한 산 울림이 떠내려오면 좀 비슷하네. 산 울림이 파릇하다. 이미 파릇한 산 울림에서 청각의 시각화도 괜찮고 산 울림이 내려온대, 떠내려온대 라고 하면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라고 하면 푸른 종소리는 무슨? 청각의 시각화. 다 청각의 시각화 찾는 거야 얘들아.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울음이 타는 가을강. 울음이 타는 가을강에다 밑줄 한번 꺼줘. 주인공이 울음일까 가을강일까? 울음이 타는 가을강. 가을강일까 울음일까? 주어를 찾아줘. 가을강. 가을강 맞아. 시각. 근데 그게 울음으로 타고 있대. 가을강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울음이라는 청각과 타 들어간다라는 어차피 시각적 이미지가 될 수 있으니 울음이 타는 가을강. 시각의 청각화 하시면 되겠네요. 시각의 청각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5번.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시험 기간 때 쌤이 퀴즈 겁나 많이 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 문제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 직전에 이 정도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쌤이 준 자료집에도 있을 겁니다. 공감각 찾는 거. 그렇게만 연습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기출 직전에 완전 이해를 하는 걸로 그렇게만 하는 걸로 일단 퀴즈를 내면 그게 뭔가 여러분이 혼자 생각하는 힘을 뺏는 것 같아서 공감각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괜찮죠? 그러면 향수도 끝냈어. 송미행복하고 집에 보내줄게. 형, 갔다 와. 근데 형모야, 우리 그러면 송미행복하고 집에 가면 될 것 같다. 춘향전까지는 지금 안 나간 거니까 그지? 학교에서 이거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하는 거는 뭐 있어요 지금? 독서. 맞지? 독서. 얘들아 1시부터 4시 반 너무 힘들 것 같나? 근데 쌤 생각에는 이거를 들어놓는 것과 안 들어놓는 것이 시험 대비해서 굉장히 속도 차이를 유발할 것 같거든. 그래서 딱 와서 정신 차려서 너무 힘들다. 영상으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네, 여기 와가지고 조는이 영상으로 한 지문씩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딱딱 쌤한테 지문마다 끊어달라고 할 테니까 맞다. 쌤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비문학 독서 수업을 해주실 쌤을 한 분 부탁을 했거든. 그래서 와서 쌤 좀 일정상 일요일이 좀 수업이 2학년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놨단 말이야. 남자쌤이신데 과학기술 지문 되게 설명 잘 해주실 거란 말이야. 그리고 쌤도 또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할 거니까 일단은 한번 훑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에 올 사람들은 와라. 근데 나 못 온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한 번, 다음 주 일요일에 한 번, 똑같은 내용으로 한 번씩 더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두 개 다 현장에서 듣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영상으로 들으시면서 잘라서 쌤한테 개별적으로 사하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랑 이런 거요. 두 지문 빼고 문제는 다 구했거든요. 두 지문 한옥이랑 도시 내부 구조인데 도시 내부 구조가 나올 것 같아. 그 다핵심 모델 있지. 그 지문은 반드시 나오고 과학기술 지문에서 또 한 지문 내실 것 같거든. 두 개나. 그래서 쌤 생각에는 과학기술을 잘 해놓으시면 다른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옥 지문도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쌤이 없는 지문은 OX 퀴즈로 만들어줘서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게끔 할 터이니 이번 주 일요일 1시부터 4시 반 나 못 온다 라고 하면 영상으로 좀 끊어달라고 쌤이 부탁을 해놓을 테니까 반드시 미루지 말고 지금 3-1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 범위를 지금 뭘 더 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미리 해놔서 나중에 완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는 독서밖에 없어. 그래서 독서를 천상의 쌤이 어차피 숙제 내주시는 것을 지금 해야 된다고 이연사 힘차게 숙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와서 엉덩이를 앉아 놓으면 독서 지문을 쭉 한 바퀴를 살피는 시간이 될 터이니 1시부터 4시 반까지 수요일 반이랑 좀 온도차가 있네. 수요일 반은 막 와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일요일날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와 막 오토파지 핵분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 이외다. 그러면 나 미련시 송민고 갈게.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한 격이고 천상의 배곡경 하나도 안 했지 송민고. 8월 15일날 온 사람 생각해보세요. 민영아 우리 힘나 이거 하나도 안 했지? 예준이가 좀 들었던 것 같고 하나도 안 했죠? 네 그럼 처음부터 진지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했네요. 제방매가만 하고 마쳤네요. 오케이. 갈래는 서정가사, 양반가사, 전격가사. 전격가사에다 별표 3개. 이것까지는 얘기한 것 같은데 전격가사 그 얘기했나요? 창기 고마워.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임금님에 대한 충성 4글자로 뭐라고 하지? 영군지정. 순우리말 절묘에다가 밑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래서 얘들아 쌤이 단톡에다가 오늘 이번 주에 올 건지 물어보면 좀 얘기해줘. 왜냐면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 오면 자료 준비할 수 있게 이 책 들고 오면 됩니다. 여기에 독서 지문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뒤에 독서 지문 있는 거 요거 챙겨오시고 쌤이 문제 자료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지금 미리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쌤이 문제 준비하면 갖고 가라고 할 테니까 출석한 사람은 좋아요 눌러 달라고 할게. 알았지? 뭐 투표 기능을 사용을 하든지. 갑니다. 특징 두 번째. 두 여인의 대화 형식에다가 밑줄 그시고 임과 이별한 후에 님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 구름 안개 구준비가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 본문 내용 잘 봐야 돼. 쌤 우리 그래도 기말고사 때 했으니까요 라고 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기억이 다 사라지셨는지 일단 갑니다. 갑과 을의 대사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민곡의 소편, 송민곡 갑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저각시에다 별표세. 여기에서의 저각시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 을역, 주인공. 중심하제, 중심하자. 어디서 본 듯한데 어디서 밟았는데 저 여자. 천상의 배곡경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하늘나라의 옥황상제가 사는 천상의 배곡경.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이별에다가 밑줄 끄시고 18년의 관직에 물러나와서 유배생활하고 있는 정철 작가 자신의 처지를 천상의 배곡경의 옥황상제와 이별을 한 선녀에다가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을 한 거야. 을려의 처지가. 해에다 저문 날에다가 밑줄 끄시고 상승 이미지입니까? 하강 이미지입니까? 해가 다 저물어가는 날 하는 상승 하강 옆에다가 하강. 누굴 보러 가시는고? 누구 찾으러 그렇게 가느니? 여인이에게 배곡경을 떠난 이유를 물어봅니다. 너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왜 지상계로 떨어졌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지상계로 떨어졌어?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요소 뭐라고 하지? 이런 거를 하늘나라의 존재가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다. 이야기의 요소에서 뭐라고 합니까? 적강 모티프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찌하여서 이별하고 해 다 저물어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옆에다가 뭐라고 적자? 적강 모티프라고 적어놓자. 오케이. 오와 에다가 동그라미 감탄사.
원래 사람이 맺혔을 때 누가 툭 치면서 물어봐주면 그거에 그렇게 눈물이 터지는 요소잖아요. 어와라고 하면 감탄사로 너구나 라고 하면 앞에 뭐라고 적어야 돼? 을려왈이야. 을려 대사 갈게. 너여 이고에서의 내에다가 밑줄 감녀 너구나. 이내 사설 내 썰 좀 들어봐봐 라는 거에서 자기 이별설을 들어보래. 그러면 들어줘야지. 친구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 이별의 시련의 아픔 들어줍시다. 내 얼굴에다가 동그라미. 이걸 현대어 뜻풀이에서 똑같이 얼굴이라고 얘기하면 O야 X야. 얼굴이라고 하면 바꿔줘야 돼. 중세국어의 얼굴은 BODY 모습, 형체, 보디. 그래서 이 바디가 내 얼굴, 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 만 한가마는 님 계양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셔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었어. 군뜻이 전혀 없어야다 밑줄 끄시고 결백. 이래 아양과 구태로 어지럽게 하뒀던디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 어찌 달라지셨는고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 어찌 달라지신고 옆에다가도 뭐라고? 변심. 님이 나를 특별히 아껴주시는 마음에서 우리 찬이 하면서 막 특별히 기억하고 챙겨주시는 마음에 몰라요 하면서 아양과 규태를 좀 어지럽게 굴었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지 변해버린 님의 마음에 누워서 생각하고 이러한자 헤아려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에다가 가로로 푸시고 크게 뭐라고 적자 자책 산같이 쌓여있으니 이때의 매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마운튼. 산같이 쌓여있으니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허물하겠습니까? 사자성어로 바꾸면 뭐죠? 사람도 하늘도 그 누구도 원망과 탓할 수 없다.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냐? 뭐 김상경 쌤이든 천상희 쌤이든 안 하시면 넘어가도 되는데 김국이출에서 좀 여러 번 나와서 시험 칠 때 물어보실까봐 얘기합니다.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할 수가 없는 하늘이라 원망하면 사람이라 허물하랴 그럴 수가 없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수원수구. 서러워서 풀어 헤쳐서 헤아려 보니 해니 이 모든 것이 뭐다? 조물주의 탓이로다에다가 밑줄 G.O.D 운명론적 태도입니다. 나한테 물어봐야지. 나 뭐라고 뭐 놓쳤는데 이게 봐봐. 수원수구 무슨 뜻이냐고. 여기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옆에다 수원수구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김보 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설명합니다. 서러워서 풀어 헤쳐서 헤아려 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생각해야 돼? 조물주의 탓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 운명론적 태도. 이건 좀 나옵니다. 자책 플러스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신이 계획하신 거다라는 운명의 태도. 그래서 넘기지 마시고 파란색 글씨. 인과 헤어진 상황에서 님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임금님을 탓하면 되겠나? 지금 양반 사대부로서 정체성이 지금 이재용 회장님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삼성 디스하면 되겠나? 그러니 인과 헤어진 상황에서 님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자신의 숙명로에다가 밑줄 신하로서 군주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태도가 뭐다? 유학자다운 모습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들아 이거 봐봐. 약간 갈색 톤이랑 검은색 톤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어. 여인일의 바라랑 여인이의 바라가 다른 색깔이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컬러가 좀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대곡경이 가상적인 공간으로서 천상계의 공간을 뭐라고? 한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15페이지. 그런 생각 마음. 봐봐. 검은색이야 갈색이야. 색깔 티가 좀 많이 안 나네. 그런 생각 마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감녀가 을려한테 하는 위로야. 근데 맺힌 일이 있어이다를 감녀 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 생각 마우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감녀의 위로. 맺힌 일이 있어이다라고 하면 을려가 얘기하는 거야. 맺힌 일에다가 네오박스 좀 물어보실 수도 있어. 맺힌 일에 대한 구체적 상술 얘기해 주시오 라고 하면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다. 맺힌 일에다가는 위에 뭐라고 적자? 님에 대한 염려, 걱정,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알거니와 물 같은 얼굴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얘들아 물 같은 얼굴은 강철 같은 얼굴이 아니라 물 같은 얼굴이니까 허약 체질이 허약한 체질. 연약한 몸에 편한 실적이 몇 날일까? 이거 봐봐. 맺힌 일이야. 춘한고열이라고 하면 춘 밑에다가는 봄, 고열 밑에다가는 여름. 어찌 지내시지? 추일동천이라고 하면 추일 밑에다가는 가을, 동천 밑에다가는 겨울. 누가 모시고 계시지? 죽조반의 조성 매에다가 별표. 아까 이 몸이 지은 제 내같이 쌓여시니에서의 매는 마운틴이었지. 근데 죽조반 조성 매에서의 매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진지야. 궁중용어로 수라상을 나타내는 거야. 매매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이 연사가 힘차게 외치고 싶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죽조반은 에피타이저의 죽이나 아침 저녁의 식사, 임금님이 드시는 진지수라상을 뒤에 거 밑줄 꺼주세요. 옛날과 같이 세시는가라고 하면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라는 것으로 그 가슴 속에 맺힌 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찌 지내시는지 죽조반과 조섭면 옛날과 같이 잡수시고 계시나요? 라고 그리워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본사 1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하나만 한 줄만 더 넣을게.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고 자신한 거까지가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맺힌 일. 그러니 본사 2로 바로 봅니다. 본사는 세 부분으로 나눌 거거든요. 본사 1은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본사 2 가니까 님다이라고 하면 다이는 쪽이야, 쪽. 동다이 하면 동쪽, 북다이 하면 북쪽, 서다이 하면 서쪽. 님 쪽이니까 님 계신 곳은 어디야? 한양.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 오라고 사람이 올까? 사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식 전달자. 님의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이 3번 나왔어.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공간의 이동. 신척하자가 님과 간절되어 있으니 님의 소식을 어떻게든 듣고 싶어서 높은 산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오는가 싶어서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뭐가 방해를 하고 있지?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지? 라는 거에서 구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개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구름과 안개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배웠던 시조에서 장성령 고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인데 조금 더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정치적인 적인 거야. 서로 노름, 당파 싸움에서 정치적인 여당과 야당의 관계라고 생각해줘.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구름과 안개와 같은 존재가 꽉 끼어있단 말이야. 밑줄이다. 구름과 안개가 잔뜩 끼어 앞이 보이지 않아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동그라미 친 구름과 안개는 뭐라고 생각하자? 당시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는 정찰 입장에서는 뭐 간신이죠. 정찰 입장에서는 간신.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1월에다가 별표 3개. 고전 시가에서의 문맥상 스레드가 1월 이런 거 고전 시가에서 지금 충신 연주지사인데 스레드상 이때 1월은 해와 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충신 연주지사에서의 1월은 맥락상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임금이야. 산천이 어두운데 밑에다 KING라고 좀 적어줘. 1월을 어찌 보면 지척을 모르는데 이 코앞도 안 보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정철이 이런 말투를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것도 안 되는데 하물며 말이 뭐해? 이런 어투 있죠. 약간 말을 좀 글을 잘 지는데 말을 좀 얄밉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적이 많았대요. 말을 막 너무 혀를 놀려서 정철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말이 많아서 싫은 친구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너무 쫀득쫀득하게 잘하는 사람 있죠. 네, 서로를 저격하지 마시고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는 말이 뭐해? 바라보랴 밑에다가는 서리.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님을 보려고 1월을 바라보려고 했더니 구름과 안개 때문에 실패. 그래서 차라리 물가로 가자. 물가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역시 공간의 이동. 님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 물가까지 갑니다. 백길이나 보려고 했더니 바람과 물결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바람에다가 마이너스, 물결에다가 마이너스. 사실상 교과서가 왜 이랬는지 싶지만 선생님은 4개 지적하셨어요.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다 정치적인 적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다음 이 구절 시험에 나와야지.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지 라고 하면 빈배에다가 별표 3개. 감정이 OX X. 빈배가 의인화가 안 됐잖아. 빈배가 울고 있어요. 빈배의 슬픈 울음소리 하지 않았잖아. 감정이입하지 말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어있지라고 하면 외로움을 환기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불러줘. 객관적 상관물. 요 정도는 뭐라고? 객관적 상관물. 몇 번을 가려 꺾어서 보내노라 님의 손에 몇 번을 객관적 상관물 OX O. 그러면 감정이입 OX 몇 번들의 감정이입 OX X. 그냥 몇 번들의 내 마음을 담아서 전달한다는 거지 몇 번들의 감정이입은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또리 저기또리 불쌍하다 저기또리 슬픈 소리 라고 했을 때 귀뚜라미의 슬픈 소리 감정이입 O. 그럼 귀뚜라미한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를 수 있어. 당연히 O. 왜? 내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용되는 애들은 다 이름표를 붙여줘요. 뭐라고? 객관적 상관물로. 괜찮지?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지는 애에다가 밑줄 그시고 뭐라고 기억하면 되겠다.
가장적 이미지입니다. 쓸쓸함을. 님 나이, 님 계신 곳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아득에다가 밑줄 끄시고 님의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없구나. 까지 괜찮니? 여기. 그 다음 장. 미련 없이 설레임을 먹였기 때문에 난 당당합니다. 16페이지까지 할 자격이 있어요. 모첨이라고 하면 두 가지. 옆에다 공간의 대비라고 적어. 공간의 대비 있어 없어? 송미인국의 공간의 대비 있어 없어? 송미인국의 공간의 대비 모첨 옆에다가 나는 공간의 대비를 적고 가려네. 모첨이랑 대비되는 공간 시어로 찾아서 필기 메워주세요. 기억에 들어갈 공간은 단답형입니다. 천상의 백옥경. 맞습니다. 천상 백옥경. 2어절로 적으세요라고 하면 천상 백옥경. 1어절로 적으세요. 백옥경. 그냥 말 없으면 천상 백옥경을 적든지 백옥경을 적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기다가 천상 백옥경 적고 갈게요. 하늘나라에 옥황상제에 살고 있는 백옥경. 브라보. 잘했어요. 모참의 차가운 잠자리. 찬자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서 무슨 감각? 찬자리. 촉각. 왜 차갑지? 라고 하면 뜨밤을 보낼 대상. 님이 안 계시니까. 외로움의 독수 공방 되겠습니다. 모참의 차가운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밤벽 청등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쓸데없이 켜고 있는 등. 그러니까 항상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는 마음. 세월호 부모님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형광등에 밤을 치울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생각해봐봐. 그랬을 때 자식이 돌아오질 않아서 형광등을 끄지를 않는 부모님 나오셨거든요. 세월호 사연에서. 그런 거에 반벽 청등이라고 생각해보면 쓸모없게 된 자신의 처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켜놔봤자 오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 왜 불을 밝혀놓습니까? 여러분이야 독서실 갔다가 돌아오기 위해 어머니 아버지가 불을 하나 켜놓으시죠? 쓸모없게 된 자신의 처지에다가 밑줄 누굴 위해서 밝혔는지 오늘 하루 요약하자. 왜? 다 죽으셔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헤매며 돌아다니니 화자의 심정에다가 밑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니 적은 더 역진에다가 밑줄 힘이 다 빠져서 풋잠이 잠깐 들었어. 계속 할 수 있겠어. 오늘 산에 올라갔다가 백길 갔다 헤매면서 막 돌아다녔잖아. 힘이 다 빠져서 풋잠이 잠깐 들었는데 정성이 지극해서 꿈속에서 님을 만났어. 박정현이 부릅니다. 꿈에다가 별표 3개. 여러분 이 노래 아나요? 박정현 꿈에. 되게 노래 좋은데 꿈속에서 이제 님을 만났어. 간접 성취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꿈속에서 님을 만났어. 님을 볼 수 있는 매개체. 옆에다 간접 소망 실현이라고 적다. 소망을 간접적으로 실현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소망을 간접적으로 실현. 정성이 지극해서 꿈속에서 님을 만났어. 옷 같은 얼굴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곁에 있을 때는 플러스의 모습이 반이나마 늙어버렸구나. 안 됐어. 내가 옆에서 보필을 할 때는 님이 멋있었는데 반이나마 늙어버렸네. 마음에 머금고 있는 말씀을 실컷 사려고 하니 눈물이 바라바라 바라나니 말씀을 어찌하겠습니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이런 마음인 거지, 그치? 했잖아. 서술어만 뱉어지잖아요. 정을 못 다해서 목이 넘어가고 있는데 방정 맞은 닭의 울음소리. 오전정 개성에다가 동그라미 방해물이라고 생각하지 간신이라고는 하지 말자. 꼭겨 하는 바람에 새벽이 다가왔어. 잠을 어찌 깨뒀던 고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닭의 울음소리.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어와에서 이제 결사야. 다 됐어. 허사다 말짱꽝. 이님이 어디로 갔지? 잠결에 앞에 잠이 생략됐습니다. 잠결에 일어나자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어여쁜 그림자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화자 자신의 처지죠. 불쌍한 그림자만 날 쫓을 뿐이로구나. 차라리 죽자. 오죽했으면. 시연이여 무슨 뜻? 죽자. 너무 간절하게 그리우니까 살아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죽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 감정 좀 헤아려지십니까? 차라리 죽어서 나거리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나거리에다가 별표 멀리서 님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쌤이 지난 기말고사 할 때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잖아요. 콘서트 정도 가는 팬은 나거리입니다. 내가 막 있는지 없는지 칼이나 누나가 여러분이 막 공연에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구준비는 뭐다? 팬싸 막 CD 100만원치 사가지고 막 당첨돼가지고 손깍지 끼고 막 누나 응원해요 막 이 정도 하는 팬을 뭐라고 생각하자? 구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죽어서 나거리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라는 간절한 사모의 정을 소극적인 내 마음으로 죽어서 나걸로 당신 곁을 비추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조만해줘. 야씨 100만원 막 긁어
CD 다 사. 각신님 왜 나거리 낼래? 펜사 가야지. 구준비나 대주셔. 달보다는 더 적극적이게 님을 적실 수 있는 구준비, 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구준비가 되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네 마음을 표현해로 마무리. 괜찮습니까? 그러면 판서 내용으로 올라갈 거라서 15페이지 한번 가봐봐. 이제 다 왔어. 40분 되면 내가 보내줄 거야 이제. 오늘 만족스러워. 15페이지. 시작하다가 처한 상황 인간 이별했습니다.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여성의 애절한 어조를 통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애절한 어조에다가 밑줄 일편단심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으로 일편단심이고 이걸 충신의 군신관계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적어야 돼? 일편단심은 영군지정이라고 적어. 영군지정. 송민곡에 나타나는 두 하자. 시험에 나온 별표 3개. 무조건 출제라고 좀 적어주세요. 쏘리 15페이지를 펴주셔야 돼요. 15페이지. 그 두 하자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출제. 감녀는 주인공이 아니야. 정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보조적 위치에다가 밑줄 하소연 유도해. 저기 가는 정학씨 어디서 본 듯한데? 해 다 저으러 가는 날에 우리 보러 가는 거야. 너 대체 왜 천상계의 사람이 지상계에 와 있는 거야? 라고 소식을 안부를 물어보니까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리고 마무리의 극적 결말은 여인 1이 담당하고 있어. 시작과 끝은 여인 1이 하는 거야. 감녀가. 구준비나 해주셔. 근데 여인 2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소연을 다 털어놓죠. 자기 이야기를. 정서적 분위기, 작품 주제의 중추적인 역할. 16페이지 갈게요. 여성 화자를 설정한 효과는 간직에서 물러나서 인거하던 정철이 임금에 대한 충절을 표현을 했다. 임금에 대한 충절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 영군지정. 여성 화자는 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효과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호소에서 독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걸과 구준비의 의미에다 별표 3개 여인이가 임을 따르고픈 소망을 표현하시어 자신의 지는 달로 표현해서 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사랑. 구준비는 여인 1, 여인 2에게 권하는 태도, 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인 사랑.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네, 그대로 좀 외워주면 안 되겠니? 나걸과 구준비의 의미. 나걸은 뭐라고? 콘서트에서 그냥 펜, 봉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준비는 뭐라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손깍지 끼는 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갈게요. 제막내가와 송민곡을 읽고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거 하나만 하고 딱 마칠게요. 제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이교시 쌤이랑 같이 공부할 사람은 한번 열심히 으쌰으쌰 해봅시다. 20페이지. 새로운 작품 이거 하나만 하고 헤어지도록 할게요. 500년 부업지. 500년 부업지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500년 부업지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고려의 궁궐터를 필마 한 필의 말로 돌아들면서 드라이브를 한번 해본 거야. 누가? 길제가. 500년 도읍지 필마로 돌아드니 하는 순간 우리 시험 범위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길제 말고 누구였다? 이 세계. 구름이 잦아진 골짜기,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머그레라. 이성계 일파가 득세를 하는구나.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그래서 매화를 찾을 수 없어서 갈 길 몰라 하노라. 방황하고 있는 이 세계 마음. 고려의 패망을 노래했던 이 세계 시도가 기억나신다면 서로 시기가 비슷합니다. 500년 도읍지, 고려의 옛 도읍지를 한 필의 말로 드라이브를 쫙 해봤더니 이게 바로 별표세야. 세계 중장에 이게 바로 얘들아 인간사와 자연의 대비야. 엄청 여러분이 인간사와 자연의 대비가 선제에 많이 나와서 쌤한테 물어보더라고. 산천은 의무하네 밑에다가는 불변 슬래시 인거는 간대없다 밑에다가 가변. 그래서 사용된 표현기법 뭐뭐를 생각하는데 대꾸대조. 어지버 아이구야 태평성대는 꿈인가 하노라 꿈에다가 밑줄 인생부상. 괜찮습니까? 갈래는 평시조 성격은 해고나 강상. 그래서 고려 왕조에 대한 해고 인생무상. 자연과 인간을 대비해서 인생무상이 느껴지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고려 멸망의 한을 노래한다. 괜찮나요 이거? 초장에서 고려의 옛 도읍지 고 500년 도읍지를 한 필의 말로 돌아듭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거는 간대없다. 인생사는 인생부상이야. 인간사는 망했어. 자연은 그대로인데. 그러니 태평성대는 다 꿈이로구나 라는 인생무상. 그러면 2-1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랑 적절하게 또 섞어서
쌤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도는 독서 빼고는 느리지는 않는 거죠. 학교에서 한 건 다 따라잡은 거 맞습니까? 네네네. 그럼 독서는 다시 한 번 더 1시부터 4시 반까지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사서 카페인 몬스터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여기로 딱 오세요. 뭐를 가지고 쌤이 준 독서 고고 기본을 가지고 그래서 과학기술부터 역으로 갈 거니까 숙제 미리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출석 쌤이 해달라고 할 테니까 좋아요 누르시면 그거에 맞춰서 책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